징계 결정문과 채널A 보고서를 굉장히 이어져 있거든요. 이 고발장이 딱 단절이 되지 않아요.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. 이렇게 사건 전면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건 처음이신 거잖아요, 거의. 9월 8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전에는 대검 감찰부에 제가 충분한 자료랑 증거를 제출을 했고 포렌식까지 다 됐으니 저는 이제 뭐 굳이 이제 뭐 적당하게 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막 괴문서라고 하고 이제 뭐 여의도 바닥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뭐 누가 이런 걸 공익신고를 인정해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바로 이제 공수처도 가야겠다. 2020년 4월 3일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아침에 뭐 하고 계셨어요, 그날? 한 3월 27일 정도에 선대위가 막 발족을 하고 그때 이제 처음 저는 이 당에 이제 왔죠. 그 사람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려고 왔지? 했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제가 이 선거를 열심히 하는 것들도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막 대응하려고 했고 이제 또 당 수석 기자님이랑 또 많은 소통하려고 했고 막 그랬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되게 바빴어요. 그때 이제 미통당 N번방 근절 데텍티브 같이 활동하고 있었잖아요. 김웅 의원이랑.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보는 당시 N번방 TF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고 기자회견만 한번 같이 해줄 수 있다라고 했죠. 자주 소통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겠네요. 그런 건 아니고. 제가 그때 김웅 후보를 지금 말하면 되게 좀 씁쓸한데요.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. 젊고 그 다음에 또 여성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에 저분이 우리 TF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혹시 제 이제 녹취록 전문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기자회견 한번 같이 하려고 엄청 설득을 하고 막 약간 막 오케이 그거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줄 테니까 기자회견 같이 합시다. 이게 목적인 통화였거든요, 사실은. 그리고 제가 이제 후보 캠프에 이제 직접 찾아가서도 막 이제 기자회견 좀 같이 하자. 막 이렇게까지 막. 당에 이렇게 선거 앞두고 제보 민원 많이 들어온다. 그때 당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받으셨나요, 직접? 고발장들은 많이 올 수 있는 상태인데 이 고발장이 보통 캠프에서 해소를 하거든요. 사실 이렇게 자기랑 관계가 없는 고발장은 들어오는 게 드물죠. 드물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꼭 접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진 게 잘 없죠. 바빠 죽겠는데 왜냐면 거의 막 선대위원장님들 세 분은 막 시간 10분씩 전국 다니셨거든요.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,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이 그 바쁜 시기에 고발장 굳이 만들어서 막 대검찰청 가서 조르하고 막 이럴 건 아니었죠. 근데 만약에 당시 실제로 고발이 됐다면 당에 도움이 이르게 됐을까요? 이제 윤석열 대검찰청 이 수뇌부들이 이제 선거 개입 사건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는 게 그 유시민을 치자라는 게 이제 3월 말 4월 초에는 해야 된다. 그래야 당신한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철 씨하고 둘다한테 하거든요.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시민 등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제 막 하는 게 여권에 이제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, 사실은. 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가진 이제 진보의 상징성이 있잖아요. 만약 그 사람이 비위 사건을 넘어서 뇌물 사건이나 이거 관련해서 또 했다고 하면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겠죠. 고발장은 뭐 당에 바로 전달 안 하셨다고 뭐.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본부장님이나 여기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, 바쁘시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콜백을 못 받았더라고요. 그리고 지나갔어요. 그냥 원래 그 선거 이슈가 정말 하루하루거든요. 이게 내일까지 유효할까? 이 녹취록과
징계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들과 채널의 진상보도에 나오는 네. 내용들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. 이제 징계 결정문과 채널A 보고서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, 징계 결정문은 보도 이후에 검찰 안에서 어떻게 수사를 방해를 했는지 이 사건 이제 그 밝혀지고 이제 그거를 그 과정을 알 수 있다면, 이 이전에 이 보도가 어떻게 위법하기 시작이 됐는지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채널A 보고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놀랐던 건 2월 13일 날 이동재 백두 기자가 네. 막 부산 이제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한동훈의 사무실에 찾아가요. 이 취재의 목적이 뭐였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위법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인들을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검사가 너 이제 부인 깜빵 갈 거야, 너 막 20년 때릴 거야, 이렇게 수사를 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잖아요, 사실은. 네. 그렇게 했을 때 그 회피하는 방식으로 언론인의 취재를 이용했다 라는 정황이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제 취재했는데 보고서상에 드러나는 거는 이제 백 기자랑 이동재 기자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검정이 소개시켜 준다던데 이런 얘기를 이 보고서상에 한단 말이에요.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더 적극적인 지시자였나 라는 거는 너무 드러났고,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? 몰카가 찍혔죠. 이거 수습하면서 이제 이 몰카 찍었던 기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한 취재를 했던 기자들 다 이제 때려박고, 고발장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접수를 아침부터 이제 김웅 의원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동재랑 한동훈이랑 전화 직접 한 게 아니라 한동훈인 척하고 한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어떻게 고발장이 남부지검에 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설명을 하잖아요. 그 패턴들이 굉장히 이어져 있거든요. 그리고 고발장이 딱 단절이 되지 않아요. 그리고 저한테는 뭘 시켰어요? 고발장 작성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. 네. 접수만 하라고. 그러니까 완성, 그냥 마지막에 활용 점정, 눈알만 그리라는 거였지. 그렇죠. 예. 제가 심지어 고발장도 접수를 안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부랴부랴 이제 막 이제 감찰 방해랑 수사 방해를 하고, 막 여기에 이제 뭐 소리를 질렀다. 4월 2일날 막 소리 질렀다고 나오고, 어떤 정도로 이제 자기 직권, 윤석열 총장의 직권 절차로 수사랑 감찰 방해를 했는지가 이 판결문 내에도 나왔던 거죠. 그렇다면 이게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,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대검찰청 범정 과장이 명백하게 법정 선거 기간 안에 정말 법이 우습다는 듯이 이제 보냈잖아요. 자기 직책으로. 이게 뭐 고발장 접수가 안 되면 뭐 이제 범죄가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, 검찰의 정치 중립 의무랑 이제 선거 불개입 원칙은 이거는 이미 야당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써 자기의 그 중립 의무 위반 다 한 거잖아요. 끝난 거잖아요, 사실은. 이 그 자체가 죄가 되죠. 왜 죄가 안 돼요? 그리고 이 당은 적극적으로 그걸 단절하기 위해서 개입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, 당 직인이 찍힌 동일한 고발장 8월 달에 냈죠. 이어진다는 거죠. 그런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일상적인 악. 고발사 조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규정해 주신다면. 그냥 검찰의 선거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 대검 수뇌부의 선거 개입 사건.